안녕하세요. 보이스 오브 라이프의 이명수입니다. 매우 춥습니다. 눈도 되게 많이 와서 이모저모로 불편한 점도 있으셨을 것 같고요. 눈을 봐서 좀 마음이 정화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, 그렇지 않아도 스트레스도 많은데 눈 때문에 더 스트레스가 쌓이는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. 오늘은 사람들은 언제 정신과를 찾아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힘드니까 찾아가는 거겠죠. 근데 그 힘드니까 라는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분류를 해서 설명을 드려보고, 왜 찾아오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도 좀 잡히기 때문에 정신과를 왜 찾아오게 될까, 언제 찾아오게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크게 통제감과 효능감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내적 심리 상태를 한번 구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통제감이라고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내 삶 전반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통제감입니다. 삶의 전반이라고 한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적 요소도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정해진 활동을 나름 규칙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. 잠이 드는 것은 사실 내가 통제하기가 되게 쉽진 않습니다. 하지만 상대적으로 잠에서 일어나는 것,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이기도 해요.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, 이것이 정신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, 잠이 잘 안 오는 것은 어떻게 다른 방법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해결해 볼 수 있겠지만, 수면에서 기상하는 것은 사실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통제해 나가는 겁니다. 그냥 내버려 두게 되다 보면 수면 습관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수도 있죠. 밤과 낮이 바뀌어서 낮에 자고 밤에 일어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. 물론 그것이 내 어떤 삶의 패턴과 잘 맞아떨어져서 전혀 어떤 불편감도 주지 않고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, 수면 패턴이 바뀌면 대개의 사람들은 내가 되게 무기력하구나,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지 못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가능성이 많아지게 됩니다. 축축 처지게 돼서 생산성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을 잘 못하게 되고, 내가 삶을 놓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.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감정적인 측면도 있을 텐데요. 물론 스트레스를 받으면 예민해질 수도 있고 마음이 심란해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슬퍼지기도 합니다. 하지만 내 통제 범위 내에서 느껴지는 여러 감정들은, 사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일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그 선을 좀 넘다 보면 내 감정을 내가 스스로 통제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.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짜증을 내는 거, 내가 왜 이러지 도대체?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? 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에는 내가 내 감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통제감을 잃었을 때 사람들은 병원에 옵니다. 효능감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. 효능감이라는 것은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. 일이건 학업이건 대인관계이건 간에 난 괜찮아, I'm okay, 잘하고 있어, 훌륭해 라는 것은 좋은 효능감을 보이는 경우에 해당하고요. 내가 요즘 왜 이러지? 별론데? 마음에 안 들어, 잘 못하고 있네, 좀 더 잘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는 효능감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죠. 그런데 효능감이라는 거는 사실 컨디션이 좋을 때는 되게 높아지기도 했다가 또 안 좋을 때는 좀 떨어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. 효능감이 떨어진다고 해서 통제감을 다 잃지는 않아요. 효능감, 통제감, 두 큰 줄거리의 감정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을 때는 뭔가 좀 요즘에 마음에 안 드네 라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삶을 놓아버리는 것, 감정이나 생활 패턴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지는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. 일반적인 스트레스 상황은 대부분 효능감만 떨어지지 통제감을 잃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두 거리가 좀 가까운 상태에서 뭐가 제대로 안 돼요. 공부도 잘 안 되고 일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면 통제감에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. 이거는 성격 문제일 수도 있고 상처 때문에,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제감, 효능감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는 두 가지가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생깁니다. 그러면 감정도 잘 통제가 안 돼서 감정 기복이라는 게 생기기도 하고,
생활이 확 무너져서 일상적인 생활을 규칙적으로 말이 되는 범위 내에서 유지할 수 있는 능력들이 좀 없어지면서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. 그런 경우에 이제 병원을 찾게 되는 겁니다. 스트레스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두 발이 땅에 닿아 있으면 그냥 흔들리는 정도로 마무리될 것을 다리가 땅에서 떨어지게 되면 통째로 흔들리게 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. 그러면 확 두려워지게 됩니다. 내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구나, 컨트롤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병원에 오게 되는 거죠. 다시 발을 땅에 닿게끔 도와주는 것, 흔들리더라도 중심을 완전히 잃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 정신과 약물일 수도 있고 상담일 수도 있습니다. 주변 사람들의 서포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충분한 쉼을 통해서 다시 통제감을 얻게 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약은 통제감을 100% 찾게 하기는 어려워요. 꽤 많은 부분들은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아무리 잠을 잘 수 있게 도와준다 하더라도 약이 일어나는 것까지 제 시간에 일어나게 도와주지는 못하거든요. 그러니까 효능감은 나중으로 밀어놓더라도 일단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통제감을 먼저 획득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효능감을 개선시키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물론 문제의 시작은 효능감에서 생길 수 있어요. 자꾸 좌절을 해요. 잘 안 돼요. 마음에 들지 않아요. 그래서 통제감을 잃어요. 병원에 와요. 그러면 효능감을 찾게 되면 이것도 찾아올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순서는 저기서부터 시작됐지만 해결은 여기서부터 해결하는 겁니다. 취업, 합격, 상대적으로 좀 먼 미래의 일이고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될 수도 있겠지만 온전히 내가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. 운도 따라줘야 되고 상황도 뒷받침이 되어줘야 합니다. 그리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 것들도 되게 많아요.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 보면 여전히 삶은 내 통제 범위를 넘어서서 내 감정은 내 통제 범위를 넘어서서 널뛰게 되는 거죠. 그러다 보면 제대로 효능감을 발휘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태. 두 가지가 계속 악순환을 보일 수가 있는 거죠. 효능감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잘 씻어야 됩니다. 제때 일어나야 되고요. 몸을 깨끗하게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차근히 해 나가야 됩니다. 그러면 효능감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여건을 다시 한번 빌드업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, 통제감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. 약이 도와줄 수도 있고 하지만 꽤 많은 부분들은 스스로 해나가야 된다는 것 꼭 염두에 두시고요. 통제감과 효능감의 거리를 좀 떨어뜨려 놔야 된다는 것, 그것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. 네, 오늘 보이스 오브 라이프는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